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이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기술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실제로 시장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존재하고 저희 삶과 너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런 시장을 최적화를 하고 혁신하고 싶어서 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 매출의 거의 2배를 저희 상반기 만에 달성을 했고 하반기까지 하면은 연 성장률이 400%에서 많게는 5배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중고폰 시장은 정말로 거대합니다. K-뷰티처럼 K-중고폰. 저희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가장 많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룰세터로서 좀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 스마트 기기, 특히 이제 중고폰 시장의 문제를 시스템과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21세기 전파상 대표 박영준입니다. 21세기 전파상은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신뢰가 부족했던 중고 스마트 기기, 특히 중고폰 시장의 문제를 혁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검수 시스템, 저희 검수 센터를 통과하면 국내에 이제 수많이 파편화되어 있는 재고들과 업자들의 제품들을 일률화된 기준과 검수 시스템 그리고 보증 시스템으로 만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이제 단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는 전파상이라는 곳은 전자기기를 가서 수리할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또 판매할 수도 있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전파상은 어떤 특정 개인한테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역량과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저희는 이거를 시스템과 기술로 표준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1세기형 전파상이라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21세기 전파상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21세기 전파상이 영어로 어떻게든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외 서비스명 공모전을 하고 있고 사명은 유지하고 서비스명을 이렇게 리뉴얼할 예정입니다. 저는 포항공대에서 산업공학이라는 전공을 했는데요. 산업공학의 최적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이렇게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비효율이 있었고 어떤 리드 플레이어도 없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만의 검수 기준, S급, A급 그런 기준도 다 다르고 그거에 따른 프라이싱 정책도 다 다릅니다. 유통 단계도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었고요.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이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기술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실제로 시장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존재하고 저희 삶과 너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런 시장을 최적화를 하고 혁신하고 싶어서 이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중고폰 시장은 정말로 거대합니다. 한국만 5,500만 대 스마트폰이 개통이 돼 있고 매년 1,000만 대 이상의 1,500만 대 가까이 중고폰이 쏟아져요. 그 양 자체가 거의 3조 원이 넘어가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정말 거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중고폰을 사용을 해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 시장에서 이미 이제 유니콘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너무 더디고 이걸 혁신했다라고 말할 만한 구조나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아직은 전무한 것 같아요. 불안감은 당연히 이제 품질, 특히 기존에는 사설 수리, 불법 수리나 공인받지 않은 중국산 부품 이런 거에 대한 컨셉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품질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신. 중고폰을 이제 판매할 때 개인정보 혹시 유출되지 않을까? 포렌식 복구를 한다면 또 된다던데 이런 거에 대한 불신 두 가지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검수 프로세스는 휴먼 리소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검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쌓이는 많은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중고폰만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검수해야 되는 항목 자체가 20가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서는 국제 표준인 이제 아리사 인증을 받은 데이터 삭제 이레이징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보증서를 각각 발급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중고폰 인증거래 사업자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인증받고 첫 사업자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번 이 중고단말 인증거래 사업자 제도는 과기정통부와 카이트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가 중고폰 시장을 좀 혁신하고 이걸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국내
국내 소비자들에게 편하게 이제 구매를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협의가 시작이 된 건 2022년, 2023년 때부터 내부적으로 유관부서와 과기정통부가 만나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부터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국내에서도 매우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비교적 선진국들에서는 정부의 어떤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시장이랑 좀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15년, 20년 전쯤에 많은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었고 중고차에서도 어떤 차례 넘버를 조회해도 동일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게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작점에서 몇몇 업체와 함께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룰세터로서 좀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의 거의 2배를 저희 상반기 만에 달성을 했고, 하반기까지 하면은 YOY로 연 성장률이 400%에서 많게는 5배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결국에는 이 신뢰를 좀 시스템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플라이휠도 주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중고폰을 쳤을 때 나오는 수많은 중고폰 사업자들에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모델을 검색했을 때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이폰만 하더라도 15에서만 180까지 조합이 나와요. 객단가가 100만 원이라 했을 때 이 모든 조합을 한 개씩만 갖추고 있으려 해도 1억 8천이 드는 거죠. 10개씩이면 18억이 드는 겁니다. 갤럭시가 다 갖추려면 수백억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매입 사업자도 다양한 기종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면 제가 원하는 어떤 기종이든 찾을 수가 있고, 다양한 파트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신뢰할 수 있게 구매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의 이제 마케팅 효율 대비 저희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효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트너에도 많은 편익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파트너는 국내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한테 판매하는 유통업자들도 이제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들한테는 어떤 마케팅이나 재고를 스페어할 부담 없이 많은 마진을 주고 빠르게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고객들한테는 신뢰를 주고 파트너한테는 이익을 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선진국에서 이제 개도국으로 넘어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정도의 나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최근에 베트남, 인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당 GDP가 한국의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폰을 비싸다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몇 달치 월급을 생으로 모아야 살 수밖에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억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이 수치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식을 못하지만 사실 갤럭시의 종주국입니다. 삼성의 나라이고 실제로 중고 갤럭시의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K-뷰티처럼 K 중고폰 이 구조를 한국에서 먼저 만들고 동남아시아로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일본,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저희의 이제 품질 기준을 통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기준으로 유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피벗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델 자체가 최종적인 모델이 셋업이 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수리도 해보고 직매입도 해보고 다양한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고폰이라고 딱 생각하면 너무 좀 뻔해 보여요. 누구든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너무 뻔하지 않아? 그냥.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외부적인 시선은 오히려 소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투자 심사분들도 그렇고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실행을 할 때는 그 실험을 100% 믿고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충 계획한 실험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믿고 확신하고 그거를 몇 달 동안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다시 무너졌을 때의 상실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다시 직시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엄청난 좀 메타 인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떠나보냈던 팀원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가장 많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 아이템 카테고리를 확장할 때 결국에 직매입이나 수리업이라든가 다양한 걸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는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이해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 자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효용 가치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폰에 대한 효용 가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쓸만한 중고폰에 이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자급제 폰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보급이 되면서 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한 요인입니다. 중고폰은 선진국에서 개독으로 흐르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에선 점점 쓸만해지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늘어나고 출생률도 낮기 때문에 중고폰이 덜 나와요. 근데 개도국에서는 출산율이 아직도 3, 4가 넘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비대칭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고폰이라는 거는 가격 산정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그래서 지금 출산되고 있는 신생아가 10년, 20년 뒤에 또 스마트폰을 써야 될 건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수요 공급이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가치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환경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잠자는 중고폰, 이제 장롱폰이라고 보통 하는데, 한 번 박히면 그게 재활용되는 확률이 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뭐 이사할 때나 이렇게 다 더미로 해서 쓰레기통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게 다 매립이 되고 소각이 되는데, 중금속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이걸 만들 때 이제 소요되는 탄소도 거의 100kg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순환시키는 게 환경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아시아의 중고 스마트 기기 허브가 되는 겁니다. 해외에는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리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아시아에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데가 없고, 심지어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분산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첫 단계의 아이템은 스마트폰, 이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가장 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맥, 패드, 워치, 다른 스마트 기기들도 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종들도 스마트폰과 스트림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로 확장을 해나가서 퍼스널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창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거는, 몰입을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관심 있는 거에서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된다 했을 때 하다 보니까 몰입이 돼가지고 그거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일이든 취미든 몰입형 인간인가를 좀 생각했을 때 그거에 가깝다고 생각되면 창업을 추천하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실험을 먼저 해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이실 수도 있고 직장인이실 수도 있고 분명히 자기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텐데 그거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간단한 테스트용도 MVP를 무조건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업 진입 타이밍이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로맨스처럼 사업에 끌려서 하지 말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입 타이밍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성공률도 더 높이고 어떤 인생에서 사업이라는 거에 스며들 수 있게 만드는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